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셋째 주 자료입니다. 취득세 부분이죠. 취득세 부분. 취득세 부분에 오늘 2주째에서는 과세표준까지 정리했고요. 이제 세 번째 주는 세율 그리고 신고납부 중과세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오늘 공부하시는 부분에 세율 부분이 굉장히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세율 부분에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될 수 있고 특별히 특례세율 정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가보죠. 자, 1번. 자, 다음은 취득세 세율에 관련된 사항이다. 틀린 거 그랬어요. 취득세의 세율 구조는 과세 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 세율이다. 여러분, 세율은 과세 표준 크기에 따라 점차 달라지는 초과 누진 세율이 있어요. 그리고 과세 표준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걸 비례 세율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차등 비례 세율이죠. 그래서 취득세는 차등 비례 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죠. 다음 두 번째, 동일한 과세 물건이 둘 이상 세율에 적용되는 때 그 중에 높은 세율이죠.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그죠? 하나의 물건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는 그 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틀렸고, 다음 세 번째 3번은요.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맞죠? 그런데 요것도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과세권자가 시장 군수가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포함한 취득세는 도세죠. 그래서 시장 군수가 아니라 도지사는 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하면 과세권자가 도지사니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시장 군수니까 시장 군수가 그래도 돼요. 그러나 취득세는 도세니까 도지사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장, 이때 도지사는 특별시 광역시장을 포함하죠. 그래서 시장 군수 이 부분에서 잘못됐습니다. 다음 4번 취득세 규정의 농지라 하면 농지, 취득 당시 공부상지목이 전답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로서 실제로 경작을 하거나 농사짓거나 축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런 토지를 뭐라고 하느냐? 농지라고 하고, 이런 농지는 취득세 과세할 때 매매로 취득하면 3%, 그죠? 일반 매매는 3%, 상속받으면 1000분의 23, 2.3% 이렇게 일반 부동산에 비해서 농지는 세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다음 5번에 보시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취득한 때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틀렸죠. 공부상이 아니라 항상 취득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으로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다 그럴 때만 공부상 현황으로 갑니다. 원칙은 사실상 현황.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해서 알 수가 없다. 그럴 때는 공부상 현황으로 가죠. 이렇게 해서 5번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거는요 2번하고 5번이죠. 2번하고 5번이 잘못됐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번하고 5번 그런데 2번은 동일한 물건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낮은 세율이 아니라 틀렸고, 5번은 부동산 모든 취득세 과세 대상은 취득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를 하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다음 2번으로 가죠.
자, 농지입니다. 농지는 전답과손으로서 실제로 경작하고 있을 때 또는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게 목장용지입니다. 그 농지죠. 이때 1번 농지는 개인이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 틀렸죠. 1000분의 얼마? 30. 농지는 1000분의 30. 농지 말고는 1000분의 40. 틀렸고요. 다음 2번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1000분의 23을 적용한다. 맞죠? 농지를 상속받았을 때는 1000분의 23, 농지 말고는 1000분의 28 맞습니다. 3번 농지를 개인이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는요, 개인 법인 따지지 않고 1000분의 얼마? 35 맞습니다. 또 취득세 과세 대상인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1000분의 23이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죠. 여러분, 취득세 감면 대상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1000분의 20이 아니라 여기서 1000분의 20을 공제한 1000분의 3, 다시 말하면 몇 프로? 1000분의 20을 뺀 1000분의 3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중에서 감면 대상, 취득세 감면 대상 농지를 취득했다는 얘기는 농지를 그것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특례세율로 가요. 특례세율. 그래서 자격농민이 농지를 상속받았다 그러면 특례세율.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얼마? 20을 빼라. 1000분의 20을 빼니까 1000분의 3에 대한 취득세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4번 틀렸어요. 다음 4번 농지를 법인이, 자 농지를요 법인이 취득하든 또는 누구 개인이 취득하든 똑같아요. 유상 매매로 취득했다 그러면 1000분의 얼마? 40이 아니라 1000분의 30. 요것도 잘못됐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2번에 틀린 건 1번 그리고 4번 그리고 5번에서 잘못됐죠. 그죠? 예. 자, 다음에 우리 이제 확인해 보면 3번으로 갑니다.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물어봤어요. 주택. 자, 지방세법에 주택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된 토지죠. 주택에 적용하는 취득세 세율 내용이 다 틀린 거. 다만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자, 그럼 1번 여기서 비영리 사업자냐 아니냐 이것은 증여일 때만 해당이 되죠. 일반 개인의 경우는 1000분의 23 그리고 비영리 사업자는 1000분의 자, 비영리 사업자는요 1000분의 23이고 비영리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1000분의 35죠. 그래서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증여는 1000분의 35입니다. 3.5죠. 그래서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는 1000분의 35 맞고, 그죠?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합니다. 주택은 1000분의 23이 아니라 요거 잘못됐죠? 예, 요거는 왜 그러냐?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는 1000분의 23, 농지 외 부동산은 1000분의 28. 그래서 2번 잘못됐네요.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는 1000분의 23이지만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1000분의 28로 가죠. 다음 3번 자가건축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1000분의 28 맞습니다. 매매로 취득하는 취득 당시 5억인 경우 1000분의 10 맞죠. 매매로 유상거래로 취득합니다. 이때 취득 당시 가액주택이 6억 원 이하, 6억 이하는 1000분의 10이에요. 6억을 초과 9억 이하는 1000분의 20, 9억 초과는 1000분의 얼마? 30. 다시 한번요.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자, 주택에 대해서만 보죠. 주택은 유상거래요.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택은 6억 원,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이하는 1000분의 10이죠. 1%. 6억 초과 9억 이하입니다. 요때는 1000분의 얼마? 20. 그리고 9억을 구하는 거
초과하는 경우는 1000분의 30. 그죠? 그래서 요거 주택은 유상거래 그러면 뭐예요? 매매도 있고 교환도 있고 경매 또는 공매 이런 경우로 취득했을 때는 유상거래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적용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매매로 취득하는 6억 이하인 경우는 1000분의 10 맞고, 상속으로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인데 고급주택이 아니다 그러면 특례 규정으로 가죠. 1000분의 20을 빼라. 원래는 1000분의 농지를 제외한 상속은 1000분의 28인데 1가구 1주택인데 고급주택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1000분의 20을 빼요. 빼니까 1000분의 8 맞죠? 이렇게 해서 3번에 틀린 건 2번이 됩니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뭐 주택이죠? 1000분의 얼마? 28이다. 이렇게 해서 2번이 잘못됐죠. 주택. 그래서 특례세율과 표준세율을 섞어놓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비중 차지하니까 요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에 4번은요, 취득세에 대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건데, 자,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이죠. 중과 기준세율은 1000분의 얼마예요? 1000분의 22%를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틀린 거 그랬어요. 참고로 여기서 잠깐 확인하고 갈까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냐면, 자, 확인하고 갈까 하나 보죠. 자, 우리 특례세율 중에서 표준세율이 있어요.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얼마 20을 빼고 취득세를 내라. 이건 주로 어떤 거냐? 형식상 소유권 이전이다. 소유권 이전. 이건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로 어떤 것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환매 등기가 된 환매권. 이거 실질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 상속받아서 취득을 하는데 상속받아서 취득한 것 중에서 1세대 1주택인데 고급주택이 아니다. 고급주택 제외. 그리고 취득세 감면 요건인 자격농민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다. 이럴 때는 1000분의 20을 빼라. 그리고 공유물 분할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과 기업이 하나로 합치는 법인 합병이 있죠. 법인 합병.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냐? 재산 분할입니다. 재산 분할. 이혼하고 나서 재산 분할 청구권에 따라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는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의 1000분의 얼마 20을 빼고 취득세를 내라. 그리고 건축물을 뭐합니까? 이전합니다. 이때 종전대로 뭐합니까? 이전하는 경우는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니까 취득세 1000분의 20을 과거에 취득세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2010년에 적용했던 취득세는 빼고 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면 이거죠. 자, 환매 등기가 된 환매권으로 부동산 환매 기간 내 뭐하는 경우? 환매하는 경우죠. 그래서 환매하는 경우는 형식상 취득이다. 그래서 여기 매수자 간의 취득에 대해서는 인정해준다. 맞죠? 다음 두 번째, 상속으로 인한 취득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 토지인데 고급주택이 아니라면 1000분의 20을 빼고 취득세 내라. 실질적인 취득은 아니지만 망자 앞으로 되어 있는 소유권을 상속받는 사람 앞으로 등기하는 것까지는 내라 이 얘기입니다. 맞죠? 3번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요까지는 맞는데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초과하는 건 뭐한다? 제외하고. 그죠? 그래서 종전대로 이전했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종전가액을 뭐했다? 초과했으면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표준세율로 가죠. 다음 4번.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로 취득했다. 재산분할을 했다는 얘기는 이혼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혼하지 않고는 부부가 재산분할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부인 앞으로, 부인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남편 앞으로 이전하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재산분할은 이혼하고 나서 자기 재산을 자기 앞으로 가져가고 주는 행위는 양도로 보지 않고, 소유권 이전할 때 재산분할로 이전하는 건 양도소득세에서 또 나와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건 자기 재산을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건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다. 그러나 등기에 대한 건 내라. 그래서 1000분의 20을 빼고 냅니다. 맞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으로 신탁등기가 병행된 신탁재산의 취득. 여러분, 신탁재산은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취득세보다 비과세 대상이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건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3번하고 5번인데요. 3번은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인데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대로 이전했을 때만 특례세율을 적용하긴 하는데, 가액을 뭐 했습니까? 초과했다. 이건 표준세율로 간다. 그리고 신탁법의 신탁재산은 비과세 대상이다. 그랬기 때문에 틀리죠. 그래서 3번하고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5번으로 갑니다. 취득세 세율 중과세에 대한 부분이죠.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 내용으로 틀린 거. 요거는 특례세율이네요. 아까 특례세율 중에서, 자, 여기 잠깐 보실까요? 특례세율이 있었어요. 특례세율. 자, 특례세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 예를 들어 어떤 경우 있었냐면, 아까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얼마 20을 빼고 취득세 내라. 환매 등기된 환매권, 상속재산으로 1가구 1주택이나 자격농민이 농지를 취득했다. 공유물 분할하거나 법인합병, 재산분할, 종전대로 건축물을 이전하는 경우는 표준세율의 1000분의 20을 저기 빼고 내라. 왜? 형식상 소유권 이전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특례세율이었었고, 또 하나 특례세율이 있죠. 어떤 경우가 있느냐, 특례세율. 자, 그래서 특례세율의 어떤 경우, 또 하나는 이런 경우 있죠. 자, 표준 세율이 아니라 중과기준세율. 중과기준세율 하면 1000분의 얼마죠? 20. 그러니까 몇 프로? 2% 취득세 내라. 이와 같은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취득이냐? 간주취득이에요. 간주취득. 그래서 첫 번째, 건축물 개수로 인해서 종전 건축물 가액을 뭐 했습니까? 초과했을 때 간주취득. 또 두 번째는 차량 기계, 토지에 대해서 지목을 뭐 했습니까? 변경을 했고, 그래서 토지 가액이 그만큼 뭐 했어요? 증가가 됐다. 증가. 또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등에 대해서 구조 등을 뜯어 고치는 걸 종류 변경이라고 했고, 그래서 가액이 뭐였습니까? 증가, 간주취득이죠. 그 다음에 우리 과점주주가 있습니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총 주식의 50%를 뭐하면, 초과하면 간주취득,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 외에 기타, 그래서 존속기간이 1년을 뭐하는 거, 초과는 임시 건축물 같은 거 있죠.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인데 1년을 초과하면 과세는 하되 등기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종전의 취득세 1000분의 얼마 20 내라. 이게 특례세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자, 1000분의 20 적용하는 거 간주취득 주로.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다. 맞습니다.
임시흥행장 등 임시건축물로서 취득으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여기서 기억하셔야 돼요. 초과하지 않으면 뭐고? 비과세고, 초과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초과하면 과세는 하는데 특례세율 2%만 내라. 그런데 뭘 아직 초과하지 않았다.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건 뭐다?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랬으니까 비과세. 틀렸죠? 여기 중과세율을 적용, 1000분의 20을 적용하는 세율로 틀린 것, 그러면 2번입니다. 2번은 비과세라는 얘기죠. 비과세. 또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대여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경우는 시설 대여업자, 건설기계 또는 차량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1000분의 얼마 20을 적용합니다. 맞고, 개수로 인한 취득,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가 아니라, 여기서 틀렸죠.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 왜? 개수, 그러면 개수로 인해서 가액이 보여야 돼요. 가액이, 면적이 아니라 뭐? 가액이 증가가 됐을 때 간주취득이다. 면적이 증가된 건 원시취득으로서 표준세율로 갑니다. 그래서 요거 틀렸고,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됐다. 그럼 간주취득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5번에 대한 내용 틀린 건 2번 있죠? 2번. 자, 2번에 보시면 1년을 무하지 않는 거, 초과하지 않는 건 비과세고, 그 다음에 여기 4번 개수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된 게 아니라 가액이 증가해야 되는데 면적을 포함한 거랬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틀린 건 2번하고 4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예, 다음 6번으로 갈까요? 6번 지방세법상 표준세율의 1000분의 20에 100분의 400. 자, 1000분의 20 하면 2%입니다. 그죠? 2%. 여기에 100분의 얼마? 400이에요. 그러면 곱하기 4배. 그럼 몇 프로죠? 8%를 표준세율에다가 뭐 한다고요? 합한세율로 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 결과적으로 8% 합산해라 이 얘기입니다. 결론은 뭘 얘기합니까? 사치성 재산이다. 사치성 재산은요, 표준세율의 몇 프로? 8%를 뭐 한다? 더한다. 8%는 어떻게 나왔어요? 1000분의 20에 100분의 400을 합한세율을 적용한다. 이 얘기는 표준세율의 결과적으로 8%를 더하라. 사치성 재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1번. 자, 별장이라 하면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는 용도 건축물과 부속된 토지를 말한다. 맞죠? 물론 별장은 두 가지예요. 주거용 건축물을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휴양시설로 사용하는 게 별장이고, 또 하나 오피스텔 이와 같은 건축물을 사업자 등록증에 의해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휴양시설 등으로 사용하면 별장으로 보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다음 2번. 골프장이라 하면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회원제 골프장입니다. 회원제 골프장용 중에서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토지장의 임목을 말한다. 맞죠? 골프장 하면 회원제 골프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3번 지문 보실까요? 고급 오락장이라면 도박장, 융주점, 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된 토지가 고급 오락장 맞고, 고급 오락장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기억할 건 아닙니다. 다음 네 번째, 고급 선박이라면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 표준의 1억을 부하는 거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맞습니다. 근데 참고로 1억을 초과하는 고급 선박이라 할지라도 실험 실습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했다면 그건 중과세 대상이 아니죠. 다음, 한국의 건축물의 엘리베이터 시가 표준의 6억 이하 주택은 포함이 아니라 뭐죠? 제외.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은요, 시가 표준액이 6억을 뭐하는 거, 초과하는 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을 때 고급주택으로 보겠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어도 시가 표준액이 6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 6억 이하 주택은 제외를 해야 되는데 포함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6번에서 틀린 건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시가 표준액 6억 이하 주택은 뭐한다? 제외.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어도 고급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까지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7번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7번. 과밀억제권역 중에서도 산업단지나 유치지역이나 공업지역은 공장신설 증설에도 있어도 되는 지역이니까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또는 증설하는 경우 중과세한다. 참고로 여기서 중과세는 몇 프로냐 이 얘기죠. 중과세. 여기서 잠깐 확인하고 가볼까요? 자, 과밀억제권역 안에 공장 신설 증설하는 경우, 공장 신설 증설하는 경우는 자, 여기서 과밀 억제권역 안에 공장을 뭐합니까? 신설 또는 증설했을 때 중과세 하겠다 그랬어요. 그때 여기서 공장하면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연면적이죠.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연면적이 얼마? 500제곱미터 이상을 갖췄을 때 신설로 보죠. 다만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더라도 도시용 공장은 중과세 대상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요거 기억하셔야죠. 그 다음에 증설은 뭡니까? 기존 공장의 100분의 얼마? 20 이상이 증가했거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뭐했어요? 초과해서 증가한 경우는 증설한 걸로 본다. 둘 중에 하나. 이럴 때 중과세 대상은 무엇에 대해서 중과세하느냐? 신설 증설한 공장 건축물에 대해서, 그리고 부수되는 부속된 토지, 그리고 5년 이내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있죠? 차량, 그 다음에 기계, 장비에 대해서 중과세를 한다. 이때 중과세는 무슨 세율? 표준 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얼마? 200이에요. 그러니까 즉 4%를 합한세율로 중과세 하겠다. 이게 과밀억제권역 안에 공장 신설 증설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볼까요? 자, 1번. 과밀억제권역 안에 공장을 신설해요. 신설 또는 뭐라고 그랬죠? 증설.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서 사업용 과세 물건을 뭐 했습니까? 취득한 경우 표준세율의 100분의, 여러분 중과기준세율이 얼마입니까? 1000분의 20이죠? 1000분의 20. 그래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세율로 중과세를 한다. 표준세율의 몇 분의 몇? 표준세율의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 2%에 100분의 200이니까 4%를 합한세율로 한다. 맞죠? 자, 그러면 1번은 맞고 2번 보실까요? 2번. 자, 2번은 과밀억제권역 안에 신설한 공장이라 하더라도 생산설비, 그죠? 생산설비 갖춘 연면적, 생산설비를 갖춘 연면적이라도 400제곱미터 미만 그랬죠? 400제곱미터 미만이 그랬는데 400제곱미터 미만. 아니 500제곱미터 미만은 중과세 안 해요. 그죠? 근데 여기 과밀억제권역 안에 신설 증설한 공장이라도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중과세 하지 않는다. 이건 틀렸다. 왜? 그럼 400제곱미터 미만 중과세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400 이런
중과세 한다는 얘기니까 잘못됐죠. 그래서 이건 기준을 얘기할 때는 400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500제곱미터 미만. 근데 이게 사례로 가면 이렇게 될 수 있죠. 뭐라고? 만약에 400제곱미터를 뭐 했다면, 신설했다면, 이렇게 나오면 400제곱미터를 신설했다 그러면 중과세 하지 않는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400제곱미터 미만 그러면 안 되죠. 기준은 항상 얼마? 50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래서 틀렸고요. 어떤 분은 4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아니 500제곱미터 미만은 중과세 안 하니까 400이나 300이나 200은 중과세 안 하는 거 맞느냐? 그럼 사례로 물어봐야지. 뭐라고? 연면적이 400제곱미터를 신설한 경우는 중과세 하지 않는다. 300제곱미터를 신설한 경우는 중과세 하지 않는다. 그건 맞아요. 근데 여기 미만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기준을 물어보는 거니까 500제곱미터 미만. 그죠? 예, 그래서 이거 틀렸고. 다음. 증설의 범위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또는 연면적이 330 이상이 아니라니까요. 330을 보아라. 초과. 이상하고 초과의 개념이 틀리죠. 이상은 그 면적까지입니다. 이 얘기로 얘기하면 330제곱미터 중과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330은 안 한다. 330을 뭐 했을 때만? 초과했을 때만.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그죠? 예, 다음 4번. 중과세 대상은 신설 또는 증설한 건축물과 부속 토지 5년 이내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과 기계 장비에 한한다. 맞죠? 요건 맞습니다. 공장 건축물 신설 증설한 공장 건축물과 부속된 토지 그리고 5년 이내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과 기계 장비도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음 5번. 과밀업체권력 안에 도시형 공장은 중과세하지 아니한다. 맞죠? 도시형 공장은 내연을 발생하지 않는 도시형 업종 공장은 신설 증설에서도 중과세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 7번에서 틀린 건 2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2번에서 틀렸다. 2번 왜 틀렸을까요? 400제곱미터가 아니라 미만자, 미만 초과 이상 들어가면 기준을 얘기하는 거다. 500제곱미터 미만 이래야 되죠. 그죠? 예. 자, 정리하시고 다음 8번으로 갑니다. 8번 문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중 취득세 중과세 내용으로 틀린 것 그랬어요. 자, 별장 등 사치성 재산이에요.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에 8% 더합니다. 맞고. 대도시 내 공장신설 증설은 표준세율의 3배를 곱하고 3배 곱하고 4%를 빼야죠. 그래서 요거 틀렸습니다. 다음 과밀업체권력 안에 공장신설 증설하는 경우는 표준세율의 4% 더합니다. 맞고. 과밀업체권력 안에 법인 본점주사무소 부동산 취등도 똑같은 과밀업체권력이면 똑같습니다. 세율은 맞습니다. 그러나 옆 끝에 앞에 대도시라고 이렇게 붙으면은요, 이건 과거에 옛날에 개정되기 전에 취득세는 중과세 안 하고 옛날에 등록세만 3배 중과세 하던 내용이기 때문에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시 부동산 취득은 표준세율의 3배를 곱하고 4%를 뺀다. 그래서 틀린 건 2번.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붙었을 때 여기서 잠깐 볼까요? 자, 보실까요? 과밀, 억제권력 이렇게 붙으면은요, 이건 과거에 취득세는 3배, 등록세는 중과세 안 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율을 구분하기 위해서 표준 세율에 4%를 더한다. 합한 세율로 중과세 합니다. 그런데 앞에 뭐라고 붙으면, 대도시라고 붙으면 과거에 취득세는 중과세 안 하지만 등록세가 몇 배, 3배 중과세 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세율 구분 표시하기 위해서 표준
세율이에요. 표준세율의 3배를 곱하고 4%를 뺀다. 그래서 과밀억제권역이냐 대도시냐 요거에 따라 세율을 구분하면 돼요. 근데 이거 다 기억하기 힘드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과밀억제권역 요거 하나만 과밀억제권역 안에 공장을 신설 증설하거나 과밀억제권역 안에 법인의 본점 주사무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표준세율의 4%를 더하라. 왜? 사치성은 표준세율의 8% 더하고 과밀억제권역 하면 표준세율의 4% 세율 구조가 비슷하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8번에서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도시 그랬잖아요. 여기는 뭐요? 똑같이 대도시라고 붙으면 표준세율의 3배 곱하고 4%를 뺀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자 이제 9번으로 가봅니다. 9번 어떤 문제가 볼까요? 자 이제 취득세 신고납부죠. 그러면 취득세 신고납부도 잠깐 중요하니까 몇 가지만 한번 보고 갑니다. 자, 여러분 취득세 신고납부 원칙 언제까지냐? 취득세는요. 취득한 날로부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외로 상속을 받아서 취득한 경우는 상속 사망한 사람의 장례 등의 절차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상속 개시일에 취득했어도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죠.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라. 그것도요.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9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라 이랬어요. 그럼 외국에 납세자가 거주하고 있다. 그럼 단서 없으면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라. 이게 원칙입니다. 이해가세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신고납부하라.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습니다. 이때는 허가일이죠.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신고납부하라 그랬어요. 그럼 무상, 증여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언제? 계약일의 취득일이죠.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하라. 그런데 취득한 날로부터 또 하나 중요한 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지됐다는 사실이 공정증서 또는 인락조서 이런 데서 뭐가 되면 입증되면 그건 뭐한 걸로 보지 않는다. 취득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겠다. 그래서 확인해보죠.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하라. 맞죠? 60일 이내 신고납부 맞고. 2번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는 허가일이에요.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그죠? 예. 다음 3번 지문을 보시면 3번 지문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자,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뒀을 때는 9개월. 요 가로한 내용이 없어도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라. 다만 납세자가 외국에 거주 그런 단서가 있을 때만 이 규정으로 가죠. 맞습니다. 4번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무엇을 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라 맞고. 5번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됐어요. 그랬을 때는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이에요. 추가로 내는 건 30일. 그러면 중과세 대상이 된 날도 있지만 참고로 비과세 대상이 또는 감면 대상이 뭐가 됐어요? 추징
대상이 됐다. 그럴 때도 며칠 30일 이내 추가로 신고 납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잘못됐죠? 예, 5번 잘못됐습니다. 자, 다음 이제 11번으로 봅니다. 11번 취득세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 틀린 거 1번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우리는 면세점이라고 하고 이것은 개정될 걸로 가정을 해서 입법 예고돼서 여야가 협의까지 됐는데도 5월 지금 현재 5월 둘째 주 셋째 주 접어드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50만원 종전 규정 그대로 합니다. 50만원 만약에 개정되면 75만원으로 할지 아니면 100만원으로 할지 요거는 법률이 통과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작년 규정 그대로 갑니다. 맞고 다음 2번 납세자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등기 등록 신청서에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 한 부와 영수필 확인서 한 부를 보아라 첨부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등기를 하려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 얘기입니다. 맞고 다음 3번에 보시면 등기 등록 관서의장은 취득세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 부족 계획을 발견했을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봐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4번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죠. 이것은 개인하고는 관계없어요. 여러분 법인 장부에 기재된 금액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니까 인정해 주는데 대신 법인 장부에 입금 출금으로 기재됐다면 그거에 대한 보충 자료를 증빙 자료에 갖춰서 장부를 비치하고 준비해 둬야 된다. 근데 그 장부 등의 작성이나 보존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면 100분의 10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죠. 그래서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얼마? 10. 법인이 장부 등을 작성 증빙 자료를 비치하지 않았을 때는 100분의 얼마 20이 아니라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겠다. 4번 틀렸죠. 다음 5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그랬죠.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는 중과산세 몇 프로? 80%를 가산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틀린 건 아까 4번이 됩니다.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얼마? 10. 이렇게 해서 취득세 부분은 오늘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풀어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반복해서 정리를 하시고 이해가 안 가면 다시 한번 설명 들으시고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반복해서 보시라는 얘기죠. 자료 같은 거 출력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수시로 한번 점검해서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 기억하기 하면 뭐 하나가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걸 붙들고 당겨두려면 반복해서 보실 필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오늘 이렇게 해서 취득세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등록면허세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